네, 그럼 이렇게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미증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산남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장 오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교착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진행되면서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멕시코 간의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위협에 맞서 유럽연합이 본격적인 대응책의 마련에 나서며 여기에 대한 우려로 하방 압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관세에 대한 우려로 다소 흔들리고 있는 미증시입니다. 오늘 짚어야 할 주요 뉴스와 이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번 주 스케줄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내부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요. 중국의 신규 대출 수치, GDP 지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중국의 내부 지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지표, 예전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달부터 전반적인 관세 영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며 굿즈들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주 화요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지수와 산업생산, 원유재고, 베이지북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목요일 날은 소매 판매 지표, 실업수당 청구건수, 그리고 FOMC 메리데일리 총재의 연설, 아틀란타 연준의 GDP 나우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건축 승인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 미시간대에 대한 소비자 기대지수와 심리지수와 그리고 아틀란타 연준의 GDP 나우 2분기에 대한 예측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CFTC 투기적 심포지션까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과 멕시코에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30% 관세를 선언을 하게 되면서 현재 여기 이 위협에 맞서 유럽연합이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현재 유럽연합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캐나다, 일본 등과의 접촉을 통해 공동 대응 가능성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이는 미국이 무역 협상이 자동차, 농산물 여러 쟁점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온 움직임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의 대응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과의 추가 협상을 위해서 보복 관세 조치 유예 기간을 아직까지는 같이 8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기존 조치는 원래는 화요일 자정에 발효가 될 예정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만일 사태에 대비해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계속 준비할 것, 그리고 현재 EU가 준비 중인 보복 조치의 목록은 210억 유로 규모이며 추가적으로 720억 유로에 달하는 또 다른 목록도 준비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다가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장 테레사 리베리 같은 경우는 인도와 다른 아시아 태평양과의 무역 협정을 심화시킬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무역 다변화 의지를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무역을 분명히 말씀해드렸다라고 소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 주요의 정상국들도 지속적으로 엠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8월 1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EU의 가장 강력한 무역 도구인 반강압 순환을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대책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고요. 독일 역시 30%의 관세는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수출업자들에게 핵심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라면서 EU의 단결과 미국과의 원하는 소통을 관세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가 특히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2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에 대해서 가장 급등의 큰 원동력은 미국 의회의 움직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미 하원에서 크립토 위크 암호화폐 한 주가 시작되면서 주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논의와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세 가지입니다. 클래리티 법안, 간단하게 말하자면 코인이 주식인가 토큰인가에 대한 확실하게 나뉘는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여기다가 두 번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감시 국가 반제법과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지니어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패키지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여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가 명확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져가며 여기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욱 두껍게 해서 특히 ETF를 통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 마켓의 암호화폐 분석가인 레이첼 루카스가 현재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진짜 시험 때는 12만 5천 달러가 될 것이고 또한 ETF의 강력한 수요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며 일시적인 하락은 추세 반전이 아닌 매수 기회로 보인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현재 기업 제국 내에서 자금과 기술의 경계가 더욱 허물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인공지능 AI 스타트업인 XAI에 대한 테슬라의 투자 여부를 주주투표에 붙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테슬라가 XAI에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주주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는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며 만약 내가 결정권이 있었다면 테슬라는 이미 오래전에 XAI에 투자했을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투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최종 결정은 주주들의 몫임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번 발표는 또 다른 회사인 XAI에 대해서 스페이스X가 2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직후에 나왔고요. 이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트위터 그리고 XAI 간의 상호 연결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그록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그록이 최근 들어서 챗GPT와 제미나이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제는 곧 테슬라 자동차에도 도입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결론적으로 이번 주주투표 제안은 결국 테슬라가 전기차 제조사를 넘어서 일론 머스크의 거대한 AI 비전의 핵심 축으로 편입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현재 미국에서 경제 유튜버 유선남이었습니다.